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하진이 얼굴만 잠깐 보려고 민폐인 거 모르세요? 순간 한서영의 손이 날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단숨에 옮겨쥐고 밀쳐버린 그 순간 돌잔치장엔 정적이 흘렀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한서영의 삶은 무너졌고 시어머니 이순옥의 삶은 새로 시작됐습니다. 욕망과 체면 가족과 회한이 충돌하는 진짜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드러나는 깊은 진심과 반전의 결말까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 70대 이순옥은 커다란 청소도구 가방을 어깨 메고 텁텁텁텁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온 병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빌딩으로 들어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상가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유리문이 덧부였지. 작은 몸으로 큰 창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틈틈이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모닝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젊은 여자들이 그녀 옆을 지나칠 때마다 순옥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저나 이때 예쁜 옷 한 벌 고운 구두 하나 제대로 못 신고 일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살아왔는데 참 예쁘네. 청소일이 고되고 힘들다가도 손주 아진이 일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 우리 아진이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옥은 조용히 허리를 세우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은 늦얼음 회사를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손질된 잔 뒤 위로 또 각도각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순옥의 며느리 한서영은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 외모를 가꾸는데 공을 들이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패드 화면엔 빼곡한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고 바빴습니다. 여기 포토존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서영이 담당자를 힐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해맑게 웃으며 분수대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아침 모양의 풍선을 설치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핑크랑 골드 컬러 섞어서요.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곧장 아이패드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풍선은 좀 유치해 보여요. 생화로 해주세요. 장미, 작엽, 유칼립투스 정도면 좋겠네. 저희 아들 하진이 첫 돌잔치이니까 하진이가 빛날 수 있도록 잘 세팅해주세요. 담당자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그릇과 잔은 유리로 세팅될 거예요. 맞으시죠? 아니요. 크리스탈 접시랑 잔으로 세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영이 눈썹을 찌푸리며 담당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담당자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체크해 줄게. 그리고 어르신들 앉으실 좌석은 어디로 준비해 줄까요? 하진이랑 제일 가까운 저 앞쪽으로 해주시고 필요한 좌석수는 서영이 고민하듯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모두 실수도 있어서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끝은 싸늘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내 어머니 서영아, 오늘 하준이 돌잔치 장소 보러 간다고 했지. 어떤 이순욱의 목소리는 어딘지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서영은 담당자의 시선을 느끼고는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무리 점검 중이에요. 그래 혹시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 음식 같은 거 내가 준비할 건 없는지 해서 순욱의 말에 서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담당자를 피해 분수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 어머니 이미 다 준비했어요. 요즘은 전문 업체가 다 해주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내 손주 첫 돌잔치인데 내가 뭘 좀 해줘야지 떡이라도 할까? 춘욱의 말에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저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해요. 아, 그래. 그럼 몇 시까지 가면 돼? 순욱의 목소리가 한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영은 눈을 질끈 감은 뒤 툭 내뱉었습니다. 그건 남편한테 따로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더 체크할 사항 있으실까요? 고객님. 서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음영 체크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포토그래퍼랑 영상팀은 몇 시에 오는지 확인했어요. 담당자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도착 예정입니다. 아, 네. 저희 아들 돌잔치 방송이 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라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여기도 홍보에 도움될 테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이날 그녀가 준비하는 돌잔치는 단순히 하진이의 생일을 축하만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장면 하나를 연출하는 무대였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 부엌의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오래된 양은 냄비 앞에 서서 조심스레 국물을 저으며 자작하게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청소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덧 오전 11시간 어먹고 그녀는 곧 며느리 서영 집으로 가서 손자 하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진이 먹을 것도 챙겨가야지. 우리 손주는 입이 짧으니까 소고기는 꼭 많이 넣어야 해. 순옥히 냄비에서 손을 떼고 앞치마로 땀을 닦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영은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걸 유독 싫어했습니다. 하진이 이후로 온라인으로 따로 주문해서 먹였고 반찬이나 밥 한 끼조차 포장 음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수놓은 속으로 씁쓸했지만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시계를 본 그녀는 흔친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벌써 1시네. 며느리 출근할 시간이네. 급히 불을 끄고 국이 담긴 도시락 통과 반찬 몇 가지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서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번을 갈아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고급스러운 대리석 벽면은 그녀를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자 로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고요한 복도엔 이순옥의 작은 발소리마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서영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대신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가정부가 현관에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하진이는 안방에서 놀고 있어요. 순옥은 작은 미소로 인사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한 손엔 반찬과 미역국이 담긴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할머니 왔다.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이순옥은 아이를 품에 안고 뺨에 연신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하진은 투정 부리다 말고 할머니 품에 안격가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7시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양복 차림의 이상우가 들어섰습니다. 유명 방송국에서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답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조명을 받으며 버텨낸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상우가 구두를 벗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냐 어서 와라. 미역국 끓여놨다. 얼른 앉아. 순옥히 반가운 얼굴로 앞치마를 벗어 식탁약 의자에 걸었음. 이상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식탁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또 반찬 해오셨어요? 서영이 알면 싫어할 텐데. 그래서 냄새 안 나게 우리 집에서 해왔자니 어서 와서 앉아.
오늘 오전에 서영이랑 통화했는데 하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면서 네 본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야 돼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수누키 냄비에서 구글떡 밖을 옆에 놓으며 말했어. 내가 떡이라도 해갈까 했는데 서영이가 업체에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 이상우는 국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돌잔치 음식들은 업체에서 알아서 해줘요. 순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뭐 하나쯤 해가면 좋지 않겠니?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순옥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아요. 근데 서영이가 완벽주의라 그래요. 뭐든지 자기가 정해야 직성이 풀려요. 옛날엔 집에서 떡하고 음식 준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냐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들도 오고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려야 하니까 이상우가 나지막이 말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영이었습니다. 이상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서영아 여보, 지금 어디야? 서영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부엌에 울렸습니다. 집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있어.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떡해 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 음식 같은 건 절대 준비하시지 말라고. 그 말에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자를 든 채로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왜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괜히 힘드실까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서영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이상우가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괜히 고생하지 마시래요. 수놓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며느리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그러지 뭐.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영이 마음 나도 이해는 해. 그런데 말이다. 내가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할머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이상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엔 서영이 의견을 좀 따라주세요. 이상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저 좀 씻고 나올게요. 수놓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것을 수놓은 조용히 남은 밖구를 살고 다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벽시계는 어느새 밤 10시 가까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외투를 챙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영은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분주의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98인치 대형 TV에서는 해외 셀럽들의 파티 영상이 번쩍거렸고 화면에 나오는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과 풍선 장식 케이크 디자인을 비교하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 한쪽에서는 1살 배기 하진이가 방을 달린 강아지 인형을 잡고 씩씩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비빔빅 청소회를 마치고 온 이순옥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바람막이에 온동화 차림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곱게 깎은 사과와 배가 보였습니다. 하진아, 우리 하진이 뭐 하고 있었어? 이순옥이 봉지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리며 달려갔습니다. 하진이는 반가운 표정으로 깔을 웃더니 손을 흔들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한서영이 거실에서 식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응, 마트 갔다가 과일 좀 사왔어. 하진이 좋아하는 거 이순옥이 하진이를 안고 뽀뽀를 해주며 웃었습니다. 하진이 좀 봐주세요.
돌잔치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요. 서영은 노트북 화면에 영상을 돌려보며 돌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순옥 기은 하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호텔 야외 정원이에요. 포토존도 만들고 풍선 아치도 설치할 거예요. 완전 럭셔리하게. 서영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지만 여전히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가 갈비찜이랑 잡채라도 좀 해볼까 해서. 아,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호텔에서 전부 준비해줘요. 거기 메뉴색 프가 짜주는 코스 있어요. 호텔에서도 외부 음식 반입 금지예요. 말 끝에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음. 그럼 호텔 말고 다른 곳에서 하면 어떠니? 할머니가 정성 들여 만드는 음식도 놓을 수 있고. 그럼 더 듣기지 않겠니? 어머니가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서영이 팔짱을 기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 말에 이순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꼬리는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럼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꽃꽂이도 좀 했는데 리본 묶는 거라도 도와줄까? 이순옥이 부드럽게 말하며 하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전문 플로리스트가 맡기로 했어요. 다 계획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참견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서영은 손가락으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순옥은 하진이를 더 꽉 끌어안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겠니? 손자 돌잔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좀. 서영이 노트북을 탁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계시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순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끼어드니까요. 어머님 부탁인데 그냥 제가 준비할게요. 서영이 손을 허리에 얹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진이가 놀란 듯 얼굴을 찌푸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야, 하진아, 괜찮아. 이순옥이 급히 일어나 하진이를 달랐습니다. 서영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계시면 머리가 아파요. 제발 돌잔치엔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섭이라니, 나는 그냥 네가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순옥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이상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풀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진짜 너무 힘들어. 서영이 넥타이를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또 뭐라 하셨는데? 돌잔치에 자꾸 끼어들잖아. 계속 음식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안 된다니까. 이제는 꽃꽂이라도 도와주시겠대. 요즘 누가 그래. 너무 고리타분해서 피곤해 죽겠어. 서영은 TV 리모컨을 꾹 눌렀고 화면 속 파티 영상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는 하진이 재화로 방에 들어가셨어. 이상우는 곧장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자 은은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옥은 하진이의 배를 토닥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상우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순옥은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했다. 어머니, 서영이랑 또 돌잔치 이야기 하셨어요? 이상우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순옥은 아예 입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오지랖이 넓었던 거지. 뭐 나도 며느리 입장 이해 누네. 그래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첫 돌잔치라 예민한 거예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알아. 그래도 첫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게
그게 할미 마음인데 이순옥은의 말에 이상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이거 결정하는 거 도와줘. 밤 10시를 넘긴 시각 조용한 아파트 침실한 다음 날이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순옥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진의 방에서 잠을 청했소.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상우와 한서영의 방 안에서는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한서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토너를 바르며 거울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보고 서영의 눈치를 살피며 헬금거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한계야. 한서영이 화장솜을 내려놓고 거울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조심스럽게 서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뭐가 또가 아니라 매일이야. 오늘은 음식 메뉴에까지 끼어드셨다니까. 갈비찜은 내가 해야 맛있다니. 저는 두툼해야 한다는 이 지금이 90년대야. 뭐야. 서영이 서랍에서 스킨을 꺼내며 화가 잔뜩 난 손 놀림으로 뚜껑 열었습니다. 이상우는 손등으로 얼굴을 쓰며 답답한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만큼 신경 쓰시는 거잖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야. 계획 다 짜놨는데 자꾸 왜 본인이 여기에 끼어드시냐고. 서영이 의자에서 몸을 돌려 이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인 단호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돌잔치에 어머니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상우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서영아, 방금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어머니 초대 안 한다고 그냥 친구들이랑 지인들 모아서 하자. 말도 안 돼. 엄마가 하진이 돌잔치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잖아. 돌잔치가 가족 모임이기도 한데. 이상우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얼마나 참고 맞췄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외국에 계셔서 오시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이럴 거 그냥 어머님도 빼자. 따로 그냥 생일 파티하면 되잖아. 서영이 벌떡 일어나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그건 또 무슨 논리야. 장모님. 장인어른 못 오시는 게 우리 엄마 탓이야. 이상우가 당황한 듯 양손을 들었습니다. 거의 다 내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이고 파티 분위기로 할 거라 어색하실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서영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젖혔음. 혹시 어머니 직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상우가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물었음. 뭐 청소하신다는 거 그게 창피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너 평소에도 우리 엄마 직업 창피해하잖아.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거리고. 이상우의 말에 서영은 순간 마문이 막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말 왜 해? 내가 언제 창피하다 그랬어. 방 안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봐. 내 친구들 다 인플루언서고 방송 일하는 애들이야. SNS 사진 하나 잘못 올라가면 이미지 끝장이라고. 서영이 손 끝으로 자신의 턱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무슨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나는 체면이 있다고. 단 한 번뿐인 하진이 돌잔치야. 그걸 왜 망쳐야 해. 서영의 눈동자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파티 아니야. 내 브랜드 이미지에 칠결된다고.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도 전부 마케팅이라고. 이상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한숨을 뱉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짜 이번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다른 거 다 이해할 테니까. 이건. 서영이 이상우의 손을 붙잡으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번엔 그냥 이렇게 하고
가족끼리는 다시 파티하자고 말하면 되잖아. 서영은 이미 답 정해 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뒤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여보, 근데 어머니만한테 지금 말해줘. 지금 늦었잖아. 내일 내가 말할게. 지금 말해줘. 지금 결정되어야. 마음이 편해 상우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고 서영이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억지 웃음이 흘렀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로션을 손에 짜냈습니다. 이상우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들어와라. 이순옥은 하진이를 재우려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꾸덕꾸덕 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상호야? 그게 돌잔치 말인데요. 이상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과 좀 따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순옥이 눈썹이 꿈틀하며 찌푸려졌습니다. 따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호텔 돌잔치는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규모로 진행하려고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이상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순옥이 손끝이 하진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진이 돌잔치에 못 가는 거야. 순옥이 목소리가 떨리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돌잔치는 살다 살다 처음 보는구나.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라. 이순옥이의 그 말은 담담하게 들렸지만 안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덜컹이며 강남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순호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빛 고름이 달린 옥스 한복 치마가 무릎 위에서 살짝 구겨져 있었고 조심스레 주인 봉지 안에는 직접 만든 아기 한복과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에 바른 붉은 립스틱이 조금 비뚤게 번졌지만 순옥은 손거울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책 맞게 떼긴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잠깐이라도 보고 와야지. 전철이 여기에 도착하자 순옥은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무거운 걸음으로 지하철 계단을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입 도착하자 정문 옆에 하진이 첫 돌파티라는 판말을 반짝이며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꼭 다물이고 선물 봉지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야외 정원으로 들어서기 전 그녀는 입구 옆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화려한 꽃들거리 크리스타의 그릇들이 반짝거리고 있었고 흰 천막 아래 선 친구들끼리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 음악으로 흐르는 클래식 연주에 귀가 간지러웠고 사람들 옷차림은 하나같이 세련되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입 한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한복이 너무 오래됐나? 그냥 돌아갈 그때였습니다. 정원 한복판에서 하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턱시도를 입고 사람들 품에 안겨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어이구야, 우리 하진이 턱시도 입으니 꼭 꼬마 신랑 같네. 아이, 예뻐라.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듯 정원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진이의 눈이 할머니를 발견하자 입을 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아 순옥 두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진이는 양팔을 벌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순간 하진을 안고 있던 한서영이 눈을 가늘 깨뜨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단박에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빠르게 순호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서영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하진이 얼굴 보고 가려고 내가 만든 한복도 가져왔어. 여기 순옥이 종이백 내미를 웃었습니다. 서영은 주변을 둘이 번거리며 팔짱을 끼고 순옥이 정원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들만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방송국 사람들도 와 있고 서영아, 나는 하진이 얼굴만 잠깐 보고 갈. 선물도 주고 순옥이 애타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분위기 보세요. 여기 어머니 앉을 자리도 없고 드레스 코드도 안 맞고 서영은 속삭였지만 말투는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그래도 손짠데 잠깐이라도 앉아있다 갈게 정말 곤란해요. 제발 좀 서영이 이마를 집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이쪽을 헬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하진이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 창피하게 안 하려고 신경 쓰고 왔다니 하진. 처음 생일인데 어머니 다음에 집으로 오세요. 따로 시간 내서 생일 파티 준비할게요. 지금은 진짜 곤란해요. 서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잘랐습니다. 한서영과 이순옥이 정원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파티장 안쪽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바깥쪽이라 자세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달콤한 케이크 향기와 잔잔한 음악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이 한 둘씩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한서영의 친구 미영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옆 친구 세진에게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저분 서영이 시어머니 아니야? 사실 서영이가 지 시어머니 창피하다고 안 부른다 했거든. 근데 기어이 오셨네. 세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근데 너들었지 청소하신다던데. 응, 회사 건물 쪽이라며 그때 옆에 앉은 다른 친구가 작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난 좀 짠했어. 돌잔치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그건 그렇지. 근데 서영이 성격 알잖아. 완벽주의자 이런 파티에 저런 시어머니 초대하고 싶었겠냐고. 근데 지가 제일 먼저 창피하다고 떠들었잖아. 그 말은 진짜 선 넘었지. 친구들이 눈을 굴리며 옹성거렸습니다. 웃는 표정 속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정원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조용했지만 비웃음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하진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폐라는 거 모르세요? 여긴 친구들만 부른 자리예요. 서영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이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 서영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줄게 써요. 맨날 찾아오고 안 불러도 오고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래, 스트레스구나. 내가 네 인생이 짐이구나.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솔직히 창피하단 말이에요. 서영이 더는 자제하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청소하는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내 친구들이 뭐라 하겠어요. 방송국 사람들 다 있는데 나 창피하단 말이에요. 서영이 말이 터지자 파티장은 옹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옥은 허리를 곧게 펴며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는 청소보다 새벽마다 남의 건물 바닥 닦는 게 내 일이야. 그게 창피하냐, 창피하죠. 저한테는 정말 수치해요. 순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울진 않았습니다. 넌 네가 뭘 잊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숨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때 하진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은하항, 하진의 울음에 놀란 순옥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이 깜짝 놀라며 한순간 잃은 듯 순간적으로 순옥이의 머리채를 옮겨잡았습니다. 순옥이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놀란 얼굴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 정적이 흘렸다가 곧 하객들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여러 하객이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눈이 풀린 채 머리카락을 움켜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몸을 휘청이며 한 손으로 머리 감쌌습니다. 그제야 서영이 손을 놓았습니다. 순옥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송국 촬영이 길어져 늦게 도착한 이상우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객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은 상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걱정 마. 그녀는 보자기를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단정히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호텔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상우가 급히 불렀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정원 입구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이의 울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돌잔치 연회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 단숨에 냉기 어린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순옥이 떠난 자리는 휑하게 비어 있었고 바닥엔 그녀가 내려놓은 선물 보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입을 가린 손 조용히 옹성거렸습니다. 한서영은 입구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순호가 급히 뛰어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서영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상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내 양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파티 한쪽에서 하객들의 소곤거림이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방금 봤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잖아. 와, 저게 진짜 리얼이야? 드라마 아니고 샴페인 잔을 내려놓은 한 아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영상으로 찍었어? 이건 진짜 레전드다. 올리면 조회수 몇이면 기본이야. 다른 아객이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돌잔치에서 시어머니 머리 끄덩이를 이건 유습감이지. 그들의 웃음과 비아니 안거리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영의 귀가엔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그때 서영의 친구 하나가 급히 다가와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야, 너 괜찮?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니야? 친구가 당황해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들 영상 찍고 난리 났어. 서영은 땀이 맺힌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눈을 질끈 미소를 지으며 앞에 서 있던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녀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가족 간의 작은 오해예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하진이 돌잔치는 계속 즐겨주세요. 그녀의 말을 박수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하객 한 명이 어색하게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돌잔치 계속하죠.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상우가 서영의 팔을 잡고 조용히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난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가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그래서 갑자기 오셨다고 머리채를 잡아 말이 상우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나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서영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당황해서 그런 짓을 해 그가 실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입을 꼭 다무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눈가에 고여 있었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파티 진행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파티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분위기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세요. 그녀가 겨우 내뱉자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씻고 있었고 샴페인 잔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타객들이 눈치를 보며 축하한다는 인사만 건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찍던 포토그래퍼도 슬쩍 카메라를 내리고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성 들여 준비했던 파티는 화려함 대신 불편함,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우는 연회장 문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 지금 돌잔치 계속하는 건 말이 안 돼. 서영이 본능적으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내가 뭐가 돼? 서영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상우가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자 서영은 옴질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가 부러웠던 그 파티장은 이 냉랭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지 않았고 테이블 위 꽃장식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알림이 폭주하듯 쏟아졌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봤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지금 실시간으로 돌고 있어. 빨리 대처해야. 그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쥐인 손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흘렀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무겁고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잔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한서영과 이상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한서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손에서 놓지 못한 휴대폰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림창은 멈출 줄 몰랐고 메신저는 폭탄 맞은 듯 출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띵띵띵띵띵띵 지인 브랜드 팔로워 매니저 화면에는 빨간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 진동은 손급툴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뭐냐고 서영이 눈을 부릅뜨며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시어머니 머리채 잡은 며느리 유명 방송인 한서영 민낯 드러나다. 요즘 며느리 레전드 썸 내일엔 자시대. 표정이 정지화면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은 일그러졌고 손은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 서영이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댓글창을 펼친 순간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저게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잘못했는데 저단 인간 유튜브를 내가 구독했다니 정말 역겹다. 구독 끊었다.
다시는 안 본 서영의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그때 하진이를 재운 이상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 진짜 큰일 났어. 상우가 화면을 본 순간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벌써 이렇게 퍼졌다고. 조회수 10만 넘었어. 지금도 계속 올라가.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댓글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도 몰라. 그냥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먼저 나갔어. 서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다시 올리는 벨소리 화면에는 매니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서영 씨. 지금 상황 알고 계세요? 우리 협찬 브랜드 측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무슨 연락이? 계약 철회 검토 들어가대요. 화장품 브랜드, 패션 브랜드 다요. 당장 해명 안 하면 큰일 났어. 서영은 눈이 휘둥그레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늘 그냥 오해였어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오해요? 지금 온라인은 난리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 서영 시어머니 폭행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매니저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서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1. 사과문 올리세요. 상황 설명 포함해서요. 빨리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영아, 해명도 좋지만 먼저 어머니께 사과부터 하자. 그게 순서야. 지금 그럴 여유 없어. 이거 먼저 하고. 서영이 이를 악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족 간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간 직후에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과가 저렇게 형식적이면 안 하는 게 낫지. 감정이 격해졌다고 폭행이 정당화되나.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SNS 먼저 안 켜. 댓글은 폭포처럼 달렸고 팔로우 수는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이상우의 휴대폰까지 올리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낯익은 PD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 씨, 지금 상황 알고 계시죠? 방송 쪽에서도 말이 많아요. 당분간 출연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얼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당분간 방송 접어야 할 것 같아. 뭐 왜 당신까지? 서영이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안 좋대.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쪽팔려서 집 밖은 어떻게 나가? 서영이 절박하게 말했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고 밤은 깊어졌지만 사태는 끝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 취소 수는 빠르게 늘었고 메일 하면 계약 해지 통보서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노트북 앞에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도배된 인터넷 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영은 소파에 누군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정신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10,000명 또 빠졌네. 진짜 끝도 없네. 그녀가 축 처진 어깨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우가 양복 차림으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거움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방송국 좀 다녀올게.
또 무슨 일인데? 서영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빠지고 이제 심야 프로그램으로 옮기래. 상우가 신발끈을 고참매며 말했습니다. 뭐 심야로 그럼 출연료는 반도 안 돼. 거의 60. 상우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60%? 우린 지금 대출이 몇 개인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화내봤자 뭐가 나아져.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상우가 떠난 뒤 집안 무거운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패션 브랜드 A 담당자라는 발신자가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영 씨, 죄송하지만 이번 시즌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랑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전화는 끊겼고 서영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하루만 해도 5개의 브랜드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까지 그녀의 수입원은 하루아침에 모조리 끊겼습니다. 저녁 무렵 상우가 퀴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심야 프로는 확정이요. 서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건 확정됐고 광고도 몇 개 잘렸어. 이미지 안 좋다고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턱을 개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서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하지만 문제는 이자야. 이자. 서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출이 3건이나 있잖아. 아파트, 자동차 사업자 대출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800 정도 돼. 그가 휴대폰 계산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팔로워도 줄고 광고도 끊기고 방송도 밀리고 우리 이거 감당 안 돼. 서영은 그제야 자신들이 쌓은 삶이 비디오에 지어진 모래성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하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안고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마음 완전히 닫으셨어. 전화번호도 바꾸셨고 아예 피하고 계셔. 그래도 손자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그날 어떤 눈으로 돌아서셨는지 잊었어. 그의 말에 서영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몇 달 후 서영은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유리 진열장 뒤로 다른 고객들이 고가의 제품을 감정받고 있었고 서영은 불안한 눈으로 자신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LMS 버킷 30블랙 골드 하드웨어 상태는 좋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족 상태를 살필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2천만 원 정도 보셔야 해요. 2천이요? 저 이거 5천 주고 샀어요. 줄도 안 뺐다고요. 서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명품 중고시장 가격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영은 입술을 꼭 다무보고 가방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알겠어요. 팔게요. 서영은 영수증을 구기며 일어났습니다. 그 돈으로는 2달 이자와 생활비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파산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머리 싸시고 고민 중이야. 그가 말없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 서영의 머릿속에 문득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이순옥이 무심코 했던 말, 어디에 상가 하나 있다던 기억. 여보, 혹시 예전에 어머님이 하진이 돌 때 선물로 상가 주신다고 한 거 기억나? 서영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주신다고 하셨잖아. 하진이 돌 전에 명예 바꿔놓지 않으셨을까? 상우가 서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영아, 지금 그 얘길 해.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빌리든 담보든 뭐라도 해야 해. 후진 건물이겠지만 그거라도 담보로 은행에 가져가 봐야지. 등기라도 떼어봐. 하진이 명의로 되어 있나? 그 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는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깊은 한숨만 내쉽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상호는 구청 민원실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진이 건물 말인데요. 주소 좀 다시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조용히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남고 신사동 1034 상가 건물입니다. 신사동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민원실로 들어가 해당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소유자란에 이순옥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호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건 강남 신사동 4층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미간이 더욱 깊게 짚으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신사동 빌딩 어머니가 이런 빌딩이 어디서 나셨지? 이상우가 서류를 눈앞에 바짝 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건물을 주려고 하시던 거였어. 목구멍에서 승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모친 이순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허공에 길게 퍼졌습니다. 제발 받아요. 어머니. 하지만 끝내 이순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상호는 거실에서 하진이에게 인형을 쥐어주고 있던 한서영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상호가 손에 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서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신사동 빌딩 그녀의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건물이야. 아니 그때 뭐 건물 주신다길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주신 그지 같은 건물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신사동 빌딩 건물이었어. 난 어머니한테 이런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어. 상우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서영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랑 연락들 안 받으셔.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집으로 두 사람은 하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이순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집 앞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상우가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서영이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60대 여성이 워시 고개를 겨우했습니다. 아, 그분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어요. 택배 기사도 주소 이전됐다고 하던데요. 한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세요. 그건 나도 모르죠. 상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자 이번엔 받아줬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가봤는데 이사하셨다던데요? 응, 상호야, 이제 조용한 데로 옮겼어. 이순옥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예전에 하진이 돌 때 선물로 주시기로 했던 건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건 명예 이전 안 하기로 했어.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니. 아니, 어머니, 저희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광고 끊기고 방송도 밀려나고 그 건물 팔지 않으면 우리 정말 무너져요. 그게 내 탑은 아니지. 아니 어머니, 그때 이순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영이가 날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 안 나니 상호는 가슴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하진이 생각했어라도 상호야, 나 이제 내 인생 좀 살려고 평생 남는 집하고 살아온 거. 이제 그만하려고 해. 툭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모래 한서영이 거실에서 다가와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 안 하신대 뭐라고 하지니? 안 주신대 어머니. 마음 바꾸셨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고 있는 하진이의 숨소리 많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실버타운 라비 앙로제 대리석 바닥이 반대 거리는 로비에는 클래식 선율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고 붉은 장미꽃이 우아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30평 원룸형 프리미엄 거주지의 통유리 창가에 서서 고요히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허브차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순옥 혼자 말처럼 중얼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3년 인생 동안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위에 남편 위에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온 삶. 이곳에서는 그런 삶과 결별한 듯 했습니다. 갑작 조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순호님 요가 수업 준비되셨나요? 문 앞에 선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민트색 실버 요가복 위에 가운을 걸친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가예요? 순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테라피 요가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부담 없고 리액스에 좋아요. 요가실안은 조용한 음악과 아로마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노래 여성들 여럿이 매트 깔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 순옥은 뒤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서 중단발을 단정히 말아 올린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 순옥이에요. 순옥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여성이 반갑게 손 내밀었습니다. 박영희예요. 여긴 2년째예요. 마음 편해서 좋아요. 요가 수업은 부드럽게 진행됐고 순옥은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지만 곧 호흡에 집중하며 몸을 맡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커뮤니티 라운지 카페에서 앉았습니다. 정말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처음엔 좀 쓸쓸할까봐 걱정했는데 순옥이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애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박영희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랑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일 터지고 한동안 세상과 끊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순옥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죠. 빗바라지하다 뼈 빠지게 늙어서 남는 건 서운한 뿐이더라고요. 정말요. 순옥이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금세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주에 연극 보러 가는데 같이 가요. 국립극장에서 하는 작품인데 좋아해요. 연극이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순호님이 딱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좋아요. 같이 가요. 순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억눌린 어머니가 아닌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저녁 무력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순호건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
매일 쓰기로 결심한 일기를 쓰기 위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온 지 되는 날이다. 처음엔 이게 사치인가 싶었지만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순옥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잘 지내겠지. 그리움이 스쳤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상우의 부재중 전화 몇 통이 떠 있었지만 순옥은 무심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내일은 수영장을 가볼. 순옥이 입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불안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밤이었습니다. 강북의 한 조용한 동네 카페 평일 오후임에도 사람은 거의 없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이상우가 식지 않은 커피 잔을 손에 준 채 창백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리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야. 이상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봤습니다. 마른 체형의 고운 한복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이순옥과 닮은 미간 이모.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리둥절한 얼굴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순호의 친언니 이순자였습니다. 어머는 넘었구나. 방송에서는 자주 봤는데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이네. 순자가 자리로 다가와 상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앉았습니다. 몇 년 만이죠. 여기서 뵐 줄이야. 상우가 멋져 금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잔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힘들지 안 그래도 인터넷 뉴스로도 보고 순옥이랑 통화도 했어. 상우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고 씁니다. 얘 많이 힘들어요. 아이고 인터넷이 난리더라. 순옥이가 며느리한테 머리채까지 잡혔더만. 순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모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 더 상황을 잘 정리했어야 했는데 사과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찾아가니까 이사 가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들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상우야, 내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순옥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알죠. 힘들게 키우신 거. 순자가 매서운 눈빛으로 상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말 잊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상우야, 이제 말해야겠구나. 나는 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순자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순옥이 친아들 아니야. 순간 카페 안에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너는 너의 아버지가 바람나서 딴 여자랑 낳은 아이야. 순옥이는 그 여자가 낳고 버린 널 데려다가 키운 거야. 상우는 눈동자를 굴리며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이모 말도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20년 넘게 내가 이 말을 입 밖에 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야겠더라.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지 한 장을 뽑아 입가를 눌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너를 진짜 아들처럼 여겼으니까 네가 피한 방을 안 섞였다고 해서 달랐던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아껴집.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제가 상처만 들었네요. 그래, 어머니가 머리채까지 잡히는데도 넌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날 이후 순옥이는 진짜 숨도 잘 못 쉬고 밥도 잘 못 먹더라. 순자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날 키우신 게 사랑이었네요. 저는 그걸 배신 거고요. 이제라도 알면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마음 돌이킬 수 있겠니?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면 가방을 메웠습니다. 이모. 상우야.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답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순자가 등은 돌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상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흔을 껴줍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고무장갑, 허리가 굽은 채 식탁을 닦던 뒷모습,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었네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닫히자마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조명이 흐릿하게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소리도 없이 만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서영이 눈을 부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가 통통 부어 있었고 얼굴은 제 빛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하진이는 조명이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한서영이 놀란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이상우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무거운 걸음으로 거실 중앙 멈춰섰습니다. 서영아, 앉아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한서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꼼지락거리며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뭔데 또 무슨 일이야? 설마 또 어머니 일이야? 이상우 천천히 숨을 들이셨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모를 만났어. 아니, 갑자기 카페에서 우연히 서영아, 나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래. 뭐라고? 한서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풀린 채 무릎 위로 떨어졌고 시선은 허공을 해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바람나서 나오네. 내 친어머니는 날 버렸고 우리 어머니가 날 데려다 키운 거래. 그럼 자기 친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아, 몰라. 나도 우리 어머니는 남의 자식 키운 거지. 그것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본인 호적이 올리고 진짜 내 어머니처럼. 이상우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며 고개를 떨겁습니다. 한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도. 잠깐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거야. 진심으로 이상우가 말을 뚝 끊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너도 같이 가자. 같이 무릎 꿇고 빌자. 그래야 어머니가 마음이라도 푸시지. 그러자 한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가. 왜 가? 뭐 아니다. 같이 가자. 가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어머님이 우리 집 모욕해서 며느리가 홧김에 내 머리채를 잡은 거라고. 이 사태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로 해명해야 끝날 것 같아.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이상우는 충격에 누 커졌습니다. 입이 떨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가 아닌데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런 분께 우리가 상처를 드린 거잖아. 내가 그분한테 뭘 그렇게 큰 잘못했는데. 감정 상해서 그런 거고 난 할 만큼 했어. 이상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서영아, 네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다고. 그걸 몰라. 그냥 원성이 높아진 게 아니었어. 그땐 내가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 날 무시했잖아. 내 말 들을수록 실망만 더해. 이상우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방 안엔 침묵이 흘렀고 하진이의 장난감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갈 거야. 용서를 구할 거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할 거야. 가든지 말든지 나는 절대 안 끌어. 정말 그렇게까지 너만 생각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꾸려온 집이야.
어머니는 당연히 도와줘야 했던 거고 하 이상우가 코트를 다 주워들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한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너가 이렇게까지 바닥인 거 몰랐어. 이제 못 살겠어. 여보 우리 하진이는 이혼하면 애는 어떻게 해. 하진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 말에 한서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하진이는 내 전부야. 그냥 단순히 어머니한테 너 그런 짓을 해석하니고 너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 이상우가 하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진이는 아빠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진아,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이상우가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서영 그의 뒷모습을 향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상우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같이 갈래? 잠시 침묵하던 한서영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안 가. 이상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막만 남은 거실에 한서영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못한 채 혼자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무겁게 유모차 밀며 실버타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 이모가 이순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유모차 안에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오마리 쏟아냈고 상우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진아,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야.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이상우가 유모차 덮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실버타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접수됐을 때에서 면허를 신청하자 직원이 내부로 무전을 날렸습니다. 이순옥 어르신께서 로비로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직원의 말이 끝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단정한 회색 투피스를 입은 이순옥이 걸어놨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걸음은 전보다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순옥은 멀리서 이상우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유모차 안에 하진이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입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상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 지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일로 왔어? 순옥이 팔짱을 긴 채어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제 잘못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순옥이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모님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순옥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금세 감정을 숨기듯 눈을 가늘 깊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군. 어머니 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상우가 손을 모아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무 말 없이 남의 자식 키운 어머니 마음을 제가 외면했어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진이는 손 김밥다거리며 옹알이로 반응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이상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뭐라고? 서영이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진이는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를 총동원해서라도. 그때 하진이가 웃으며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옥은 멈칫했습니다. 다시 다가서진 않았지만 눈동자에 맺힌 촉촉한 빛이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 드러냈습니다. 방송국 일도 그만뒀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일 시작했어요. 돈은 적지만 하진이랑 소박하게 살려고요.
이상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눈길을 떨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젠 진짜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우가 말 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야. 순옥이 손가락을 꽉 준 채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가 내 친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 말에 이상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널 내 자식보다 더 내 자식처럼 키웠어. 그런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니. 순옥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상우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순옥이 황급히 손을 막았습니다. 일어서 네가 바뀐 거 지금 이 마음이면 충분해. 순옥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이가 그 틈에 깔을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레 다가가 하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귀염둥, 우리 하진이 많이 컸네. 순옥이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하진이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하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말에 이상우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어머니처럼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순옥이 이상우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로비 한쪽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하진이는 아빠와 할머니 사이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장난을 쳤고 그 웃음소리에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로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고요 빗속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